그날 내가 어떤 사람이었는지를 깨달은 나는 이 마음과 남궁결을 멀리했다. 나는 사람을 죽였다. 평생 지워지지 않을 꼬리표. 아무도 모른다 해도 나만은 잊으면 안 될 낙인. 그것이 문득 떠오르자 밝기만 한 이 마음과 남궁결의 곁에 도저히 있을 수 없었다. 지희야, 그래도 이제는 좀 벗어나도 되지 않을까? 무슨 낯짝으로 행복해하며 산단 말인가. 아리는 모른다. 그 일이 있을 때 아리는 아직 잠들어 있었으니까. 11년 전 나는 지금보다 더 어두웠었다. 퇴마사인 할머니의 영향으로 귀신을 볼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사춘기 여학생이 밝은 표정을 짓고 다니기란 쉽지 않은 일이니까. 물론 할머니를 존경하고 사랑하지만 할머니에게 물려받은 이 능력만큼은 사랑하기 힘들었다. 그리고 할머니 외에는 아무도 없던 나에게 그 아이가 찾아왔다. 정수빈. 교복을 입은 그 시절의 나보다는 나이가 조금 많아 보이는 여학생이었지만 또래이기도 하고 말이 잘 통해 금방 친구가 되어버렸고, 이를 본 할머니는 매일같이 말했다. 귀신이 아닌 사람과 친구가 되어야 한다고. 하지만 귀신이 보이는 눈으로 인간 친구를 만들기란 쉽지 않은 일이었다. 그래서 나는 할머니의 충고에도 수빈이와 가까이 지냈다. 지희는 차가워 보여서 사람들이 많이 다가가지 못하나 봐. 지희가 이렇게 재밌는 사람인 걸 나만 알면 좋겠다. 수빈이는 항상 자신의 친구도 나뿐이라며 나의 생각을 가두고 자신만이 나의 전부라고 생각하게 만들었다. 그러던 어느 날, 지희야, 너도 내가 왜 죽었는지 알지? 납치, 감금. 맞아. 그래서 나를 죽인 사람들한테 복수하고 싶은데 지희가 도와주면 안 될까? 무슨 수로? 글쎄, 나한테 욕하던 입부터 찢어버릴까? 아니면 날 때리던 손을 분질러버릴까? 그것도 아니면 그냥 사지를 잘라낼까? 그런 방식으로 복수하는 건 안 돼. 정당한 복수만 도와줄 거야. 정당한 복수? 그럼 그 사람들도 죽어야 하는 거 아니야? 내가 죽었는데. 그건... 어쨌든 그런 계획은 도와줄 수 없어. 할머니가 수빈이의 복수심을 알고 있었는지 어쨌는지는 모르겠지만 할머니는 항상 수빈이를 고가운 눈으로 바라보았고, 그 때문에 나는 더더욱 수빈이를 도울 수 없었다. 할머니가 저런 표정으로 수빈이를 바라보는 것은 이유가 있을 터. 나에게는 유일하고 재미있는 친구지만 세상을 더 오래 살아온 할머니의 눈엔 수빈이가 그저 자신의 손녀를 망치러 온 마귀처럼 보인 모양이다. 지희야, 귀신을 가까이 하면 안 된다. 특히 저 아이는 위험해. 항상 조심하렴. 네. 할멈?
그런 말 할 거면 내가 안 듣는 곳에서 해야지. 네가 매일 지희에게 딱 붙어 있으니 별 수 없지 않느냐. 할머니는 온화하고 따뜻한 사람이었지만 한 번씩 엄해질 때가 있었다. 귀신들이 복수심을 보이거나 사람을 해하려 할 때, 사람을 가지고 장난을 치는 경우를 보면 그냥 넘어가지 않았다. 그땐 미처 생각하지 못했지만 수빈이는 아마도 그 사실을 알고 있었을 것이다. 그러니 할머니 앞에서는 복수하자는 말을 단 한마디도 꺼내지 않았겠지. 나는 지희 옆에 영원히 붙어 있을 거야. 어차피 지희도 친구는 나밖에 없는걸? 아휴, 드리면 안 될 것을 드려버렸구나. 자꾸? 할멈이 자꾸 그러면 나도 가만히 안 있어? 아이쿠, 무서워서 이 늙은이는 도망이라도 가야겠구나. 장난스럽게 자리를 뜨는 할머니의 눈에 비친 서늘함에 움찔했지만 수빈이는 눈치채지 못한 듯 크게 웃으며 장난스럽게 말했다. 너희 할머니는 진짜 재밌는 분이라니까? 그 뒤로 꽤 오랜 기간 수빈이는 할머니 몰래 다가와 복수를 하자며 칭얼대기 시작했고, 얼마 지나지 않아 할머니는 급격히 나빠지는 건강을 견디지 못하고 영원히 눈을 감아버렸다. 지희야, 이제 할머니도 안 계시니까 이제 정말 너한텐 나뿐이야. 나는 멍한 기분으로 작은 불꽃에 넣어둔 토끼 인형을 바라보았다. 할머니의 유골에서 나온 작고 파란 불꽃. 저 불꽃을 살리고 싶어. 할머니가 저 불꽃을 의도하고 남긴 건지 스스로 생겨난 건지는 알 수 없지만 마치 할머니의 선물처럼 느껴지는 저 불꽃을 살리고 싶었다. 저 작은 도깨비불 따위가 지희를 빼앗았다. 나만 바라보던 지희가 하루 종일 저 불꽃이 살아나기만을 기다리고 있지 않은가. 지희야, 불꽃은 그냥 두면 살아날 거야. 그러니까 나랑 복수하러 가자. 계획은 내가 다 세워놨어. 무슨 계획? 지희한테 빙의하는 건 안 되고 다른 사람들의 몸에도 빙의할 수는 없으니까 물건에 빙의할게. 너는 내가 빙의한 물건을 그 사람들 앞으로 가져가 주기만 하면 돼. 나머지는 내가 알아서 할게. 무슨 물건? 너희 집에 있는 칼. 저렇게 해맑은 얼굴로 그런 얘기를 할 수 있다니. 결국엔 복수를 위한 연쇄살인에 공범이 되라는 소리 아닌가. 어차피 그 사람들 아직 잡히지도 않았잖아. 경찰도 못 찾는 사람들을 내가 어떻게 찾아. 내가 어디 있는지 알아. 내가 찾아놨어. 그동안 자신이 죽인 범인이 어디 있는지 알고 있었으면서 가만히 있었다니. 그럼 그 사람들이 있는 곳을 말해줘. 경찰에 얘기해 볼게. 안 돼. 그럼 고작 몇 년 살고 나올 텐데. 나는 죽어버렸잖아. 나는 내 방식으로 복수할 거야. 이제 지겹다. 저 칭얼거림도, 복수를 향한 집착도. 할머니를 보낸 지 얼마 되지도 않은 나는 이 모든 것이 버거웠다. 절대 안 돼. 왜? 너는 손에 피를 묻힐 필요도 없어.
내가 알아서 할 거야. 안 돼. 도대체 왜 안 된다는 거야? 저게 뭐지? 수빈이 주변으로 검은 기운이 생겨나고 있어. 설마... 지희야, 사실은 너에게도 퇴마의 능력이 있단다. 혹여나 필요하다면 그 능력을 사용하도록 하렴. 돌아가시기 전 할머니의 말이 떠올랐다. 쓰고 싶지 않았다. 퇴마사가 되고 싶지 않았다. 하지만 해야 한다면 안 돼. 자꾸 이런 식으로 사람에게 복수하려고 하면 왜 말을 멈춰? 나를 소멸시키려고? 네가? 지희야, 넌 나밖에 없어. 나도 너밖에 없고. 이제 우리 둘뿐인데 나 없이 네가 살 수 있을 것 같아? 내가 없어지면 너도 외로워서 곧 나 같은 신세가 될지도 몰라. 떨리는 입꼬리를 올리며 애써 웃어 보이는 수빈이의 눈가가 점점 어두워지기 시작했다. 위험해. 내 친구는 사람에게 그런 짓 하지 않아. 나는 설득하는 방법을 몰랐다. 누군가를 타이르고 달래고 어루만져 주는 방법은 배운 적이 없다. 그래서 당시 수빈이에게 해줄 수 있는 말이 많지 않았다. 분명 할머니는 누군가를 위로하는 법을 잘 알았던 것 같은데. 네 친구는 나야. 그리고 나는 억울하게 죽어서 복수하려는 것뿐이고. 그게 뭐가 문제야? 너한테 피해간 것도 없고 나 혼자 조용히 복수하겠다는데 왜 말이야? 왜 안 도와줘? 감히 네가! 또 한 번 지쳐버렸다. 할머니도 없는 이 상황에서 자꾸만 인간을 해치겠다며 그게 뭐가 문제냐며 악을 쓰는 수빈이에게 지쳐버렸다. 나를 친구라고 생각하지 않는 거야. 나를 복수의 도구로 여기는 것뿐이야. 내가 알던 정수빈이 아니다. 저건 다른 무언가다. 생전 처음 보는 장면이지만 알 수 있었다. 저건 세상에 있어서는 안 될 위험한 것. 네 친구는 나 하나야. 지금까지도 앞으로도 네 옆엔 아무도 없을 거라고! 상관없어. 점점 악기로 변해가는 친구의 모습에 나는 손에 힘을 꽉 주며 입술을 깨물었다. 내가 할 수 있을까? 그때 불꽃을 넣어둔 토끼 인형에서 파란 불꽃이 튀어오르더니 수빈이를 둘러싼 검은 기운을 칭칭 휘감기 시작했고 나는 상황 파악을 하기도 전에 본능적으로 퇴마에 집중했다. 이건 또 뭐야? 그 망할 할멈 때문에 다 망했어! 망했다고! 왜 이딴 도깨비불 같은 걸 만들어서! 저리 가! 뭐가 뭔지 모르겠지만
우선 수빈이를 이대로 두면 안 된다는 사실만은 안다. 하나뿐인 친구라도 해야 했다. 한참 동안 괴로운 신음을 내뱉던 수빈이는 사라져가며 나를 차가운 눈으로 바라보았다. 정말 단 한 번도 나를 친구로 생각한 적 없는 사람처럼. 미안. 우린 떨어질 수 없어. 난 알아. 난 영원히 너랑 같이 있을 거야. 그 저주 같은 말을 끝으로 수빈이는 사라졌고 파란 불꽃 역시 언제 그랬냐는 듯 인형으로 들어가 있었다. 이제는 정말 혼자다. 할머니도 정수빈도 아무도 없다. 저 깨어날지 깨어나지 않을지도 모르는 불꽃만이 남았다. 아무나 나를 좀 도와줘. 같이 있어줘. 나의 첫 퇴마는 쓸쓸하고 아프고 외로웠다. 그리고 그때의 나는 알지 못했다. 이 일이 나의 인생을 깊은 나락으로 끌고 들어가리라는 것을. 귀고사 40화 첫 퇴마.